올해도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어깨 위로 떨어질 때마다 그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여보, 또 왔어요. 오늘도 혼자입니다. 결혼 53년 저희는 해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 은행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누가 보면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이겠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라 해도 외식 한 번, 선물 한 번 없었지요. 대신 아내는 새벽부터 부엌에 불을 켜고 조용히 도시락을 싸곤 했습니다. 작은 보자기 안에는 보리밥, 간장게장, 노릇하게 부친 계란말이, 그리고 꼭 빠지지 않던 고들빼기 김치 한 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도시락을 덮으며 늘 이렇게 말했지요. 돈 안 들이고도 이렇게 둘이 밥 먹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깔린 벤치에 앉으면 저는 도시락을 열기 전에 꼭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세월이 그대로 묻어 있었지요. 굳은 살과 주름 사이로 저보다 훨씬 깊은 인내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그 평화로운 시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나가세요. 그 추운 데서 뭐 하시려고요? 어머니도 안 계시잖아요. 처음엔 단순한 걱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자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 벤치에 앉아 계시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보기 안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보기 안 좋다니요. 그 벤치는 저희에게 약속이자 추억이었고 지금의 저를 살아있게 해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가 밥상머리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그냥 집에서 드세요. 도시락 싸는 것도 이제 그만하시고요. 춥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만큼은 꼭 나가야겠다. 딸아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러니까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엄마도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너한텐 그저 지난 일일지 몰라도 나한텐 아직 오늘이야. 그날 이후로 딸아이는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벤치에는 이제 아내 대신 찬 바람이 제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 사람과의 약속은 아무리 혼자라도 지켜야 하니까요. 작년부터는 저 혼자입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이 벤치는 이제 저에게 말이 없는 벗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마치 누군가 제 어깨를 다독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또 왔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머뭅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딸아이는 연신 전화를 걸어왔지요. 아버지, 제발 올해는 나가지 마세요.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시려고요? 하지만 저는 끝내 전화를 끊고 조용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날도 도시락을 쌌습니다. 손이 떨려 젓가락질조차 서툴렀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 같았습니다. 은행나무 길을 걸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길 위엔 발자국 하나 없었고 벤치 위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털어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약속대로 왔어요. 그날 도시락을 펴지도 못했습니다. 눈송이가 도시락 뚜껑 위로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숨결이 아직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아서요. 며칠 뒤 딸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왜 그러세요? 혼자 그렇게 나가시면 제가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더니 제 앞에 작은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혼자 보세요. 조심스레 봉투를 받았지만 그 안을 바로 열지는 못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낡은 종이의 감촉이 왠지 마음을 흔들어 놓았거든요. 딸은 잠시 제 옆에 앉았다가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구나.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도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그동안 견고하게 버텨오던 침묵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없는 울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엔 왠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괜히 창가를 열어 바깥을 내다봤지요. 바람이 스치며 은행잎이 몇 장 떨어졌는데 묘하게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따님이 낮에 다녀가셨어요.
벤치 쪽을 한참 보고 가던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쓰레기를 대신 버려준 줄 알았습니다. 결국 집에 들어와 봉투를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모서리가 젖어 있었고 겉면에는 익숙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손끝이 순간 떨렸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레 열자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딸아이가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제가 늘 앉던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더군요. 눈이 소복이 쌓인 날이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표정엔 분명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닮은 눈매였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아버지가 외로워 보이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말로 막으려 했지만 사실은 저도 엄마가 있던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동안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외로움이 사실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년엔 저랑 같이 가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바람이 스치더니 은행잎 한 장이 제 무릎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바람도 시간도 그 순간만큼은 멈춘 듯 했습니다. 노랗게 흔들리는 그 잎이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됐어요. 여보, 이젠 둘이 함께 오세요. 그 말에 저는 끝내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외로움이 풀려나가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이 그치고 나서야 마음 한켠이 잔잔하게 식어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을 지키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지요. 저는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추억을 지키는 침묵으로 사랑을 이어갔고, 딸아이는 저 몰래 그 벤치를 찾아와 행동으로 그 마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니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저며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조용히 녹아내리듯 사라졌습니다. 비로소 알았습니다. 세대가 달라도, 표현이 달라도 사랑은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리요. 누군가는 기다림으로, 누군가는 그리움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젠 혼자가 아니구나. 그 사람의 약속을 이제는 우리 둘이 함께 지켜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오랜 시간 끝에 비로소 사랑을 이해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눈을 감아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어도 약속 하나만큼은 지키며 살아야 해요. 그게 부부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부끄러웠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는 약속보다 생계가 먼저였고, 가끔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말을 흘려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한결같았습니다. 장마가 퍼붓던 여름날에도, 무릎이 시리던 겨울날에도 그 사람은 언제나 이 벤치로 나와 도시락 보자기를 조용히 펼쳤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법으로 사랑을 배우는구나. 그게 아내의 사랑이었습니다. 거창한 말 한마디 없이 약속 하나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 사람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나 먼저 가도 그 자리 비우지 마요. 그 벤치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도시락 먹던 그 자리.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어가는 손을 더 세게 잡았지요. 손끝에서 느껴지던 온기가 점점 사라져갈 때도 그 한마디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제 인생의 절반은 그 말 한 줄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 자리 비우지 마요. 그 말은 제 하루의 이유가 되었고, 때로는 기도처럼, 때로는 숨처럼 제 곁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 한 노인이 매년 같은 벤치에 앉는지,
왜 그 자리를 고집하듯 떠나지 않는지. 하지만 저에게 그곳은 단순한 벤치가 아닙니다. 사랑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자리,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약속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작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혼자가 아니라 딸과 함께 이 자리에 오기로요.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 이제는 저 혼자만의 몫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이렇게 모양을 바꾸며 이어지나 봅니다. 저는 벤치 위 도시락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올해도 잘 왔어요. 이제는 우리 둘이 옵니다. 당신이 지키라던 그 약속, 이제는 우리 아이와 함께 이어갈게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자꾸 메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져 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노을이 남아 은행잎 사이로 번져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은행잎 한 장이 제 무릎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살짝 흔들리던 그 노란 잎이 마치 그 사람의 손끝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잎을 천천히 들어 올려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람은 떠나도 그 마음은 다음 사람에게로 이어지나 봅니다.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순간 바람이 제 귀를 스쳤습니다. 그 속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잘 지내줘서요. 저는 끝내 참지 못하고 그 노란 잎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을 다시 안는 것처럼요. 하늘이 조금 눈부셨습니다. 눈물 너머로 햇살이 아내의 미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살아보니 사랑은 함께 있을 때보다 지키려는 마음이 더 오래 남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만 그 약함 속에서도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법이더군요. 사람이 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이 늙지 않으려면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걸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은행잎이 몇 장 더 떨어졌고 그 노란 잎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올해도 우리 약속 지켰어요. 그 말을 끝내자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제 눈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가더군요. 마치 그 사람이 여전히 제 곁에 있는 것처럼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한 번 아내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지금은 멀리 있어도 그 약속이 여러분을 살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약속이 여러분을 웃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멀리 퍼지게 만듭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